내가 뭔가를 이제 공항이 딱 왔는데, 공항이 왔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본인을 안심시키는데도 왜 공항이 바로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가끔 또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공항처럼 왔을 때, 야, 나 이거 괜찮은 거야? 이제 공항 올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고 공항 바로 증상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공황이라는 건 꼭 자율신경계만으로 유발되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어떤 위험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이 또 공황을 유발합니다. 그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또 일으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교감신경은 어땠습니까? 부교감신경을 올리면 교감신경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는 무조건 얘는 살아있는 겁니다. 얘가 없어질 때까지는 몸에 어떤 위기 증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한번 나오면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은 한 1, 20분 이상은 아드레날린이 피 속에 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분해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내가 어떤 강도를 딱 만났는데 강도인 줄 알았더니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강도인 줄 알고 탁 만났는데 와, 공항이 딱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인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 바로 심장이 이제 안 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딱 놀라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우리 이제 이 콩팥 위에 있는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아드레날린이 딱 나오면 그것들이 분해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심장 계속 좀 뛸 거예요. 아이고 놀랬잖아요 한 다음에 한동안은 후 해야 줄어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해될 때까지 몸은 긴장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공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공황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한다 하더라도 공황이 일단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는 1, 20분 이상은 아이고 심장 좀 계속 뛰겠구나, 아유 내가 좀 불안하겠구나 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내가 안심하는데도 왜 빨리 안 없어지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이것 또한 정말 프로그램도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원시시대 생각해 보세요. 원시시대에 뭔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편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위험 신호라는 거는 한 번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위험일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바스락 소리가 나서 갔는데 소리가 난 게 없으니까 괜찮네가 아니라 또 저기 사실은 또 다른데 이렇게 옮겨서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위험이 오면 즉시 편안해지지 말고 어느 정도는 계속 좀 긴장을 유지하라는 또 우리 몸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한동안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에 있어서는 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일단 불안감이라는 게 탁 몰려서 공황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황장애 우리 극복의 어떤 중요한 모델은 공황이 왔을 때, 공황이 안 오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황은 또 올 수밖에 없고 공황이 왔을 때 그게 한 뭘까요? 한 몇십 분, 뭐 길어야 뭐 하여튼 2, 30분 이내에 충분히 유발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지나가게 하는, 그게 막 1시간 또 막 2시간 이렇게 있게 하지는 않는, 그게 우리의 치료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공황이 왔을 때 1, 2분 만에 그냥 싹 없어지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돼서 없어지도록 받아들이고 그게 나한테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우리 공황이라는 것, 또 불안이라는 것, 교감신경과의 관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세로축이 되겠죠. 이 세로축은 올라갈수록 교감신경이 활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여기 있었다고 해봅시다. 교감신경은 낮을수록 일단 안정된 거니까 한 이렇게 낮은 상태에 가다가 스트레스가 있는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쭉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쭉 감소해서 낮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센 스트레스가 이제 왔다고 해봅시다. 센 스트레스가 오면 교감신경 흥분도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겠죠. 자,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긴장 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신경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이렇게 흥분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교감신경이 흥분됐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렇게 임의로 하면 여기가 이제 증상을 느끼는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흥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은 분명히 흥분을 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긴장을 한 건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 심장이 빨리 뛰는지, 숨이 차는지, 몸이 바짝 긴장이 됐는지, 입이 마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느끼는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긴장됐네, 스트레스를 받았네, 심장이 빨리 뛰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낼 때마다 엄청 많다.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다. 그때마다 교감신경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라는 높이 밑에 수면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됐다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교감신경 흥분과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좀 제가 다시 좀 이걸 지우고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제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다 지워볼게요. 자,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이제 어떤 신경계에서 본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과 또 그것을 통해서 공황장애의 치료가 어떤 스타일로 가야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교감신경은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런데 증상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자주 와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뭐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몸에서 봤을 때는 별로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는 기간이 별로 없으면 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 살고 있나 봐. 스트레스가 계속 있어. 여차하면 죽을지도 몰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오면, 조금이라도 뭔가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겠어. 바로 내가 느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때도 이렇게 낮게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몸이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안정 상태에서도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을 때도 여기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을 때도 여기로 가다가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미리 올라간 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같은 높이지만 이 정도 높이로 같은 스트레스가 왔다고 해도 이때는 전혀 나한테 스트레스가 왔는지도 몰랐던 분인데 이때는 금방 심장이 뛰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느낄 수 있죠. 증상이 금방금방 나타난다.
남들은 놀라지 않는 것도 나는 깜짝 놀란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 스트레스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평상시에 긴장이 나도 모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 겁니다. 자, 다시 좀 지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불안에 대한 것, 교감신경이라는 것.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몸이 느끼지는 못해도 교감신경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한 자극, 예전 같았으면 느끼지 못했을 자극이 와도 그때부터는 증상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증상을 느끼는 높이입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가던 교감신경 활성도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한 요 정도로 그냥 가다가 이제 증상이 쉽게 느껴지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자, 이만큼 교감신경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 난 모르지만. 근데 이게 공짜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 몸에 신경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는 건 여기에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 투여할 에너지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기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이건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증상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몸은 바짝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그래서 공황 있는 분들이 쉽게 또 피로해집니다. 자꾸 불안에 노출된 분들, 또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증상들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증상을 느끼는 높이였어요. 근데 이 위에 또 이렇게 아주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됐을 때의 높이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황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공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0에서 시작했으면 증상만 느끼고 말았을 거를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요 그대로 출발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공황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으로 봤을 때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베이스를 미리 긴장 상태로 깔아놓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와 있으면 사실은 에너지도 많이 안 쓸 뿐더러 공황까지 가지 않을 상황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황장애 치료에서 착각하는 게 이런 순간, 이렇게 공황이 왔을, 이렇게 가장 높은 요 순간들만 신경을 쓰는데, 그 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한테 공황이 오지 않고 나 나름대로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요런 순간들을 잘 조절해서 기본 베이스를 낮춰놓는 것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줄이는 그런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 교감신경을 낮춰놓을 수 있을까? 저는 평상시에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하면 교감신경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흥분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이 올 때 또 불안할 때도 물론 중요한 순간이지만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나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공황장애의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이걸 낮추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복식훈련 또는 안전지대 만들기, 또 조건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